독서 지문을 읽을 때 시간 단축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강의고요.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것인지에 대해 지나친 고민이 오히려 지문을 흘리게 되고 그 지문을 흘려 읽는 것이 오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독해만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정확한 독해가 문제하고 어떻게 직결되고 그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걸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곁들여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 아주 유명한 지문인데 많이 읽어보셨죠?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먼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지문을 한번 읽은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잠깐 보시면 지금 27번 문제하고 그리고 28번 문제 이 두 문제를 볼 겁니다. 27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그 A라고 박스 쳐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은 그 기억이 있는 부분 그리고 A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은 처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읽어야 되는 거면 처음 읽을 때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잘 읽어내는 것이 이걸 두 번, 세 번 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단축이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지문을 흘려 읽고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돌아가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읽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답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한번 지문과 함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지문 첫 번째 단락에서 급부의 개념을 먼저 한번 확보하시고요. 급부라고 하는 게 특정 행위인데 이 특정 행위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급부의 개념이고 급부를 이행하는 게 채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요 문장 때문에 지금 급부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화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외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급부를 두 가지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1번과 2번. 그렇죠.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도 1번 급부의 내용, 2번 급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래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다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은 이제 2번, 이 지점에 포인트를 좀 맞출 겁니다. 자, 글의 흐름을 좀 잡고요. 그럼 도대체 그 외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가 먼저 언급됐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내용, 그 급부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죠. 그 생각을 갖고 이 뒤를 쭉 읽어주세요. 쭉 읽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그러면 이 재화나 서비스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1번 급부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1번도 궁금하지만 그 외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급부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급부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특정 행위예요. 그러면 뒤에 지금 요 1번 재화나 서비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거 말고도 있다면서요. 그럼 그것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뒤를 이 생각을 갖고 읽으시면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확보는 그 권리를 확보하는 순간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계약 성립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보세요.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면서요. 계약 성립을 요구하네요. 그럼 계약 성립을 요구하면 계약 성립시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급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끌어올려 보세요.
아, 그러면 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켜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자가 요구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급부는 바로 계약 성립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죠. 이해하시겠죠? 아, 이거구나. 그러면 급부의 내용 두 가지를 확인한 겁니다. 첫 번째,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혹은 두 번째, 그것을 위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급부를 내용을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예약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예약과 다르게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는데, 그 기억과 관련된 27번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억입니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자, 잠깐 끊어볼게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약이 다시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예약,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이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기억을 뭐라고 했냐면,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즉 일상적인 예약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계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약이 바로 기억인 겁니다. 반면 법적인 예약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법적인 예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그 예약이라고 하는 게 그 외의 내용인 급부를 확보하기 위한 그 수단 아닙니까? 그럴 때 법적인 예약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나왔네요. 본 계약을 뭐 하는 거다?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하는 거다. 잠깐만요. 여러분.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이라고 그랬죠. 그럼 권리 발생이 뭡니까? 채권이에요. 채권이 뭐죠? 채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맞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이 급부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죠? 이거죠. 본계약 성립. 맞아요? 아, 그러면 이때 급부라고 하는 건 바로 본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거구나.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본계약 성립을 요구해요. 그럼 요구했죠? 그게 뭐예요? 급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본계약을 반드시 성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예약과 급부, 서비스 재화 말고 그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급부가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아울러서 예약과 계약의 차이도 확인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2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7번 문제를 보시면, 자, 기억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약이 아니고 계약이다. 네, 계약은, 얘가 예약이 아니고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예약이 아니고 계약이기 때문에 예약은,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건, 그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뭐가 제공되는 거죠?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약이 아니고 이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 즉 계약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3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미리 구입했죠? 구입한다는 건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돈을 지불했다는 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계약이 성립됐죠?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채권의 행사 시점, 채권 행사 시점이라고 하는 뭐죠? 채권이 뭡니까? 그 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그러면 기차표를 예매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죠? 예, 기차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차 탈 수 있는 권리를 언제로 하는 거다?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2번 같은 건 볼까요?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그럼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인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의무가 아니죠. 의무는 채무예요. 맞죠? 이건 채무입니다. 그런데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고 뭐죠? 채권자입니다. 여기 이건 채권자의 권리예요.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앞에다 놓고 뒤에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를 겹쳐놨습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는 성립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선택지 이렇게 보시고요. 뭐 거기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28번 문제를 보기 위해서 앞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급부가 무엇인지를 파악했고요. 그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급부는 결국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하면 반대에 있는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되겠죠. 그 이행하는 것이 바로 급부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A라고 박스 쳐져 있는 단락인데 예약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자, 여러분, 채권을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채권이 뭐죠? 권리죠. 권리를 발생시키는 예약이에요. 그럼 권리를 발생시키는 예약이니까 뒤에 볼 때 도대체 어떤 권리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권리, 채권이 나오는 순간 바로 같이 본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채무, 즉 급부의 내용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둘째가 나옵니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고 그랬죠? 자, 예약 완결권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죠. 예약이 뭐였습니까? 예약은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예약이라고요? 그럼 예약 완결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계약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아직 여기는 확보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이 예약을 하는 순간 예약이 완결돼 버리니까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죠?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뭐냐?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뭐 하는 것이다? 승낙하는 것이다. 나왔네요.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급부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에 주목하면서 봤죠? 그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급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봤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급부의 내용을 봤더니 급부의 내용이 뭐라고요?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낙은 서비스나 제어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외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 이게 그 외의 내용이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 이런 거다.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계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인데,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라고 하는 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본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또 본계약이 성립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얘는 뭐가 필요 없느냐? 자,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권리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권리를 행사를 하면 뭐 하는 거죠? 승낙이 필요했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 없는 거죠. 의사 표시만으로도 본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정리는 이런 거네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약에 첫 번째는 상대방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야 어디로 간다? 본계약으로 간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 없다? 얘가 필요 없다.
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가면 어디로 넘어간다? 예, 본계약 성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가요. 됐죠? 따라서 두 개의 차이점은 승낙 여부 갖고 판단하는 거다. 됐죠?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도대체 그 외의 내용의 급부가 뭐냐. 일단 그 외의 내용을 파악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이 내용이 구체적이 뭔지를 잘 몰랐었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그 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를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돼야 27번, 28번 문제가 함께 효과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럼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면 사실 28번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우리 28번 문제가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어요.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예,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 그랬죠? 이미 우리가 예약의 유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약 두 가지. 예, 자, 권리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약 완결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 발생이 해당하는 예약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야 뭐로 간다? 본계약으로 간다. 예, 얘는 뭐가 없어요? 승낙이 필요 없죠? 대신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승낙 여부를 갖고 둘을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뭡니까? 이 권리 발생에서 승낙, 이게 전부 그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급부, 그리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그 화제 문장을 정확하게 봤다면 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답이 사실 금방 어디로 나오느냐? 1번으로 나오는 거죠. 보세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잖아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뭡니까? 예약상 급부? 예, 뭐예요? 요거잖아요. 승낙. 맞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예약상 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상대방이 해야 될 게 없다고요. 왜? 여긴 본인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본계약상 급부를 했어요. 그럼 본계약. 그렇게 해서 본계약을 맺으면 이 급식 관련 계약은 본계약상 뭐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계약상 급부는 계약 상대, 그 회사가 급식업체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식업체가 요구하는 건 돈일 테고, 그럼 상대는 뭐를 지급해야 됩니까? 돈을 지급해야죠. 그게 급부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세요. 이게 그 외의 내용이고요. 그 외의 내용, 얘가 뭡니까? 얘가 재화나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풀어야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문제도 한 번에 풀 수 있다.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 답을 한 번에 뽑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선지 갖고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 선지 갖고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결국 시간 단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